네, 전자회로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장과 11장은 OPMP에 해당되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이 OPMP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Operational Amplifier의 약자이고요. OPAmp를 따서 OPAmp라고 쓰죠. 예, 여러분들이 이미 회로이론 시간이나 혹은 자동제어원에서도 잠깐 다루었던 그런 소자가 되겠고요. 11장에서는 이 OPAmp를 활용한 OPAMP 주변에 여러 소자들을 꾸며서 특정 기능을 하게끔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 그런 챕터들이 되겠습니다. 10장에서는 그래서 OPAMP 소자 자체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되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OPAMP의 특징,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 활용이 왜 그렇게 되는지라기보다는 활용된다고 하는 그런 간단한 소개 정도만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어서 인풋 앞 컨피그레이션 되겠습니다. 이 OPAmp의 인풋 단자는 두 개, 미리 말하면 아웃풋 단자도 두 개인데요. 소자에 따라서는 거기뿐만 아니라 없애서 조절할 수 있는 단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로 별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지 간에 몇 가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OPAmp의 성능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CMRR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10장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웃라인을 보게 되면 먼저 OPAMP 내부 회로의 가장 인풋단에 해당되는 부분, 인풋단부터 벌써 시작이 되는데요. Differential Amplifier라고 해서 차동 증폭기에 대한 소개 및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략하게 넘어갈 텐데요. OPAmp를 일반적으로 BJT를 써서 제작을 하는데 BJT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간략한 개념도 거의 그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OPAMP 기본 소자, OPAMP 소자의 기본 동작 원리, 그 다음에 등가 회로, 그 다음에 물론 이상적인 경우에 대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적인 경우에서 약간 더 현실에 가깝게 등가 회로로 바꾼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OPAMP 스펙들, 여러 가지 스펙이 있겠지만 그 중에 옵셋 볼티지나 옵셋 커런트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주파수 응답에 해당되는 특징들, 유니티 게인이라든지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라든지 밴드위스라든지 DC 게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그리고 OPAMP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범용인 게 뮤741 같은 게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OPAMP의 데이터시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앞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OPAMP의 성능 지표 중에 하나인 CMRR에 대해서 그 정의 및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10장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네, 10.1절은 이제 인트로덕션이 되겠습니다. 이 OPAmp의 특징을 이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봅니다. 네. 첫 번째는 하이 게인이다. 근데 어떤 게인이냐면 디퍼렌셜 앰프에 대한 게인입니다. 이 OPAmp는 하단에 보이는 것 같이 심볼로 그리게 되는데 보게 되면 인풋 단자가 두 개죠. 여러분들이 이미 회로 이론이나 자동 제어에서 잠깐 이제 배웠던 것처럼 플러스 단자가 있고 마이너스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단자가 있죠. 아웃풋 단자도 원래는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네, 그럼 아웃풋은 뭐냐면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전압을 만약에 V 플러스라고 하고 여기를 V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V 플러스와 V 마이너스의 차이, 디퍼런스죠. 차이의 게인을 곱해서 디퍼런스니까 AD라고 썼습니다. 곱해서 그러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게인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100만 배처럼 굉장히 큰 값을 갖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인풋 임피던스가 매우 크다. 매우 크다. 네, 여기서 인풋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단자가 두 개가 있죠. 이 둘 사이의 임피던스를 얘기를 합니다. 인풋 임피던스. 즉 이렇게 아이고 안 보이는구나. 즉
이렇게 했을 때의 이 임피던스 값을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메가옴 단위니까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인풋 굉장히 크다. 캐스케이드 할 때 아주 좋은 성질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게 아웃풋 임피던스입니다. 아웃풋 임피던스는 반대로 아웃풋 쪽에서 봤을 때의 탭은 안에 등가 저항이 되겠죠. 뭐 인풋 임피던스도 탭은 안에 등가 저항이죠. 마찬가지로 이 아웃풋 임피던스가 굉장히 작다는 이거는 굉장히 크고 이거는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추얼 그라운드 혹은 버추얼 쇼트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많은 교재에서는 버추얼 쇼트라는 말보다는 버추얼 그라운드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는 그라운드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라운드 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럼 버추얼 그라운드가 무슨 말이냐 혹은 버추얼 쇼트가 무슨 말이냐면 이 출력 전압이 리니어 리전에서 동작을 할 때 세츄레이트 되지 않을 때 세츄레이트 된다 하면 여기에 서플라이 볼티지가 있을 텐데 이 출력 전압 값이 플러스 VCC 마이너스 VCC 요 안에서 동작을 하고 있을 때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닿지 않고 세츄레이트 되지 않고 여기 동작하고 있을 때 라는 얘기죠. 그때 요 사이의 전압차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쇼트된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죠? 전압차가 없는 건 쇼트된 거랑 같죠. 그래서 가상적으로 여기가 붙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인풋 임피던스는 무한대라고 했죠. 굉장히 크다고 했죠. 인풋 임피던스 무한대니까 이미 끊어져 있는 거죠. 끊어져 있지만 붙은 것처럼 전압차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라운드면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예를 들어서 서플라이 볼티지를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쉽게 10V라고 합시다. 9V나 12V나 15V나 이렇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쉽게 10V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AD가 10의 6승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라운드라고 합시다. 그러면 세츄레이트 되지 않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맥스로 10V라고 합시다. 출력이 10V. 이게 10이다. 최대값으로. 그러면 10의 6승배를 해서 입력에다가 10의 6승배에서 10이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거꾸로 하게 되면 이 차이는 10의 마이너스 5승배가 되겠죠. 넘어가니까. 즉, 두 단자의 전압차가 굉장히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단자 사이는 전압차가 거의 없다. 언제 선형적으로 동작하는 이 정상 동작 범위 안에 있을 때, 세츄레이트 되지 않을 때, 세츄레이트 되지 않을 때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소자입니다. 자, 이런 소자에 대해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인풋 단자가 두 개가 있어요.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가 있습니다. 이 단자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그 기호를 채용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겠죠, 그죠? 자, 싱글 엔디드라는 얘기는 두 단자 중에 한쪽은 그라운드에 연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두 가지 케이스를 봤어요. 케이스 1은 마이너스 단자를 그라운드 했을 때, 케이스 2는 플러스 단자를 그라운드 했을 때입니다. 자, 마이너스 단자를 그라운드 했을 때는 플러스 단자에 입력이 들어가죠. 입력이 플러스 단자에 들어가면 여기 플러스라는 얘기는 출력과 입력이 위상이 같다는 얘기예요. 동상, in phase라는 얘기입니다. in phase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이너스 단자에 넣는다는 얘기는 뭐냐, 출력과 입력이 마이너스가 붙는다, 즉 반전된다 라는 얘기죠. 180도 아웃 오브 페이즈라는 얘기죠. 반전된다. 그래서 요거하고 위상이 반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올라갈 때 내려가니까 반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전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OP앰프는 안에가 디퍼런셜 앰프이고, 디퍼런셜 앰프라고 하는 것은 두 단자의 전압의 차이를 증폭시킨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둘 다 그라운드니까 그라운드끼리 이렇게 붙이게 되면 그러면 VI가 이렇게 될 겁니다. VD는 VI랑 같아지게 되겠죠. 왼쪽 회로나 오른쪽 회로나 같은 회로가 됩니다. 따라서 VD를 증폭시켜서 이렇게 큰 신호로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차이가 나죠. 10의 6승배 정도 되니까 큰 신호로 증폭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인버팅 쪽에 이건 넌 인버팅이죠. 인버팅 쪽에 여기 그라운드니까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면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회로가 여기가 플러스 VI의 플러스 쪽이 되고 위쪽이 VI의 마이너스 쪽이 됩니다. 즉 이렇게 VI가 되는 거죠. 따라서 VD는 VI와 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VI가 이런 신호가 들어갈 때 출력은 이런 신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회로나 같은 회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쪽에 들어가면 넌 인버팅 같은 페이스가 나가게 되고 마이너스 쪽에 되면 인버팅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기호를 붙이는 거죠. 네, 더블 엔드 디퍼런셜 인풋이라고 했는데요. 아까처럼 한쪽을 이제 그라운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둘 사이에 전압차를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각각의 전압을 넣게 됐을 때 그 둘의 차이를 증폭시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이런 그런 소자의 특징이 이렇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 거 왜 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 OPMP는 활용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활용도가 너무 많다. 네, 굉장히 많은 펑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회로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간단하게 회로를 구성함으로 해서 다양한 회로를 만드는데 용이한 그런 소자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뭐 다음 좀 슬라이드에도 나오게 될 텐데요. 노이즈 캔슬레이션 하는데도 굉장히 노이즈 리젝션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이즈가 그라운드를 타고 이제 각각의 신호에 타고 들어간다고 할 때 똑같이 여기도 노이즈가 들어가고 여기도 똑같이 노이즈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출력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두 단자의 전압의 차이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V1 플러스 N 마이너스 V2 플러스 N이 돼서 결국은 V1 마이너스 V2가 됩니다. 즉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출력은 노이즈가 전부 다 없어진 것 요거를 증폭시키는 그런 회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이즈 리렉션의 탁월한 성능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인풋 단자가 두 개인 거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아웃풋 단자가 두 개인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아웃풋 단자가 두 개인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중에 한 단자만 살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단자를 VO1이라고 하면 다른 한 단자는 VO2가 되고 이 단자는 항상 VO1과 위상이 반대가 되는 반전되는 그런 신호를 나타내게 됩니다. 즉 이쪽에 뭐 입력이 어떤 게 들어가건 말든지 간에 즉 두 단자에 어떤 신호가 들어가든지 간에 그에 상응하는 출력이 이쪽에 나오게 있겠죠. 그러면 그 반대되는 반전된 신호가 반대쪽에 나오게 됩니다. 그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신호가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이쪽에 신호가 나오게 될 텐데 그 신호와 반전된 신호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단자의 아웃풋 단자 두 개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거를 만약에 VOD라고 한다면 VO1 빼기 VO2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2배의 VO1이 되겠죠. 그래서 진폭이 2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컨머 모드가 되겠습니다. 컨머 모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OPMP의 두 단자에 같은 신호가 들어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같은 신호.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여기도 V-도 여기도 VI고 여기도 VI가 들어가죠. 같은 신호가 들어가죠.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OPMP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V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 전압의 차이에 게인이 곱해져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 지금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개 전압차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도 0이어야 정상일 겁니다. 그렇죠? 이상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출력이 0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0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전압값이 왜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그 값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만약에 노이즈가 들어갔다, 똑같이 노이즈가 들어갔다고 할 때 같은 노이즈가 들어갔으니까 노이즈끼리 빼서 0이 되면 출력이 그에 해당되는 출력이 0이 됐으면 좋겠는데 불황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0은 아니고 작은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작은 값이 어떻게 되고 그거를 가능한 한 작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 커먼 모드 리젝션 하고 싶은데 0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OPMP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신호에 대해서는 크게 키우고 같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작게, 뭐 이상적으로는 0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다른 것들은 키우고 같은 거는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설명했던 부분이 여기 잠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노이즈 같은 것이 양쪽의 인풋에 같이 타고 들어갈 때 그에 의한 영향을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차이를 증폭시키는 그런 증폭기, 혹은 차이에 비례해서 연산이 되는 그런 펑션이 되는 그런 것이 아주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다른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뭐 우리 책에서는 커버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가볍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방금 이제 노이즈 리젝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디오 같은 경우에 뭐 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신호를 좀 멀리 보낼 때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는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것처럼 5장이나 8장에서 우리가 AC 신호에 해당되는 앰프 같은 거 볼 때 뭐 간단하게 가장 간단한 컨피그레이션 픽스 바이어스 같은 게 이렇게 우리가 썼었죠. 그죠? VI가 있고 VO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사용하는 게 그라운드를 사용하고 신호. 그러니까 그라운드하고 신호하고 딱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같은 PCB 안에서라든지 아니면 뭐 장비와 장비 사이 혹은 뭐 마이크와 장비 사이라든지 그런 게 거리가 굉장히 짧을 때 뭐 바로 옆에 있거나 바로 위에 있거나 뭐 이럴 때, 그럴 때는 이렇게 그라운드하고 신호만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언밸런스드라고 합니다. 언밸런스드 케이블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에는 신호원하고 그라운드하고 두 개가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길어지면 문제가 돼요. 신호를 주고받는 거리가 길어지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케이블을 아무리 쉴딩 한다고 해도 거기에 노이즈가 타고 들어오기 때문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장비가 있고 누군가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마이크에서 이제 신호가 간다라고 할 때 이게 짧지 않다. 뭐 대형 강의실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혹은 뭐 야외라든지 이럴 때 이제 길 수가 있겠죠, 그죠? 긴 경우라든지 혹은 장비와 장비 사이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라든지 이 거리가 굉장히 멀다, 뭐 수십 미터, 뭐 혹은 몇 백 미터 이렇게 멀다.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언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라운드가 있을 거고, 그죠? 그라운드 선이 이제 같이 연결될 거고, 그 다음에 신호가 하나 있겠죠, 그죠? 신호 아무거나 빨간색으로 할까요?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합시다. 신호가 있다. 예, 신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뭐 V 플러스라고 하고 신호선을, 그러면 여기 똑같이 연결됐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V 플러스가 되겠죠. 네, 이 사이가 많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멀리 떨어져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굉장히 멀면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여기 이제 그라운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가까우면 똑같이 V 플러스가 신호가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신호원이 뭐 여기 뭐 VS가 있다고 할까요? 신호원이 있어서 이게 거리가 짧아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바로 VS가 왔다 라고 하게 되면 VS가 바로 여기 연결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V 플러스가 바로 VS가 될 겁니다. V 플러스가 VS가 되겠죠. 얘가 VS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멀면 밸런스 케이블 쓰게 됩니다. 밸런스 케이블은 한 줄이 더 들어갑니다. 한 줄, 라인이 하나 더 들어가죠. 라인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이건 뭐냐면 요거를 위상 반전시킵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VS가 들어가는 거죠. V 마이너스. V 마이너스는 이게 짧은 거리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VS가 그대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버터 비슷한 거죠. 인버전이 돼서 마이너스를 보내게 됩니다. 즉 빨간색 신호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낸다고 하면 파란색 신호는 반전을 시켜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신호가 여기가 VS는 V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여기가 V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VS를 보내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V 플러스하고 V 마이너스는 겹쳐가지고 이렇게 비비 꽈서 이제 보내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게 길게 되면 여기 불청객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노이즈가 타고 들어오는 거죠. 노이즈가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게 뭐가 되냐면 여기에 노이즈가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선은 바짝 붙어서 꼬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은 노이즈가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노이즈가 뭐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도 똑같이 노이즈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같은 시간에 똑같은 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받은 신호에서 우리가 요 장비 디바이스 안에서 새로 이제 신호를 만들 때 밑에를 좀 뺄까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신호를 만들 때 우리가 새로운 신호를 VI라고 할까요? VI를 V 플러스 마이너스 V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그러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배의 VS가 돼서 노이즈의 부분은 다 리젝션 되겠죠. 사라져서 없어질 겁니다. 네, 이 회로대로 한다면 요거를 V 플러스하고 V 마이너스에 있는 거 다시 뒤집으니까 얘가 어떻게 됩니까? V 마이너스 다시 뒤집게 되니까 똑같은 VS랑 원래 똑같은 모양인데 어떻게 되냐면 얘는 모양이 거꾸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똑같은 모양인데 크기가 반대가 되니까 캔슬돼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이즈가 같이 타고 들어왔어도 동시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되는 거죠. 예. 이런 형태를 쓰는 게 이제 밸런스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호 두 개의 차이를 이용하게 되죠. 예, 그래서 OPMP를 활용한 회로 같은 경우에도 뺄셈기, 서브트랙터가 활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 서브트랙터가 몇 가지 컨피그레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11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